노폐물의 생성과 그 배설에서 지난 시간에 야, 또 나오잖아. 하나 더 있어. 생성하고 배설에 대한 얘기 중에 생성은 내가 니들이 배웠지. CO2하고 H2O가 나오고 NH3가 나오는 거 기억나니? 자, 3대 영양소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이 CO2하고 H2O를 공통적으로 내보내는데 누구만 암모니아를 내보냈어? 그 암모니아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간다. 무엇로 해독되지? 암모니아 해독된다. 니들이 어류냐? 암모니아를 그대로 내보내게? 요소. 그렇지. 요소로 합성되잖아. 알겠어? 오르니틴 회로라고 그래. 그 회로가 도루가는 게 암모니아 두 개가 합쳐서 요소 60짜리, 분자량 60짜리를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간 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어디로 가? 신장으로 가. 풍파. 알겠지? 가면 거기서 우리가 네프론이라는 단위가 있다고. 보통 신장이라는 배설 기관에 신단이야, 얘가. 이 네프론이 뭐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보통 사구체,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걸 네프론이라고 불러. 이게 100만 개 존재. 니네 풍파세, 두께 1cm짜리, 길이 10cm 요 정도에. 요걸 합쳐서 우리가 보통 말피 기소체라고도 부르고, 너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세뇨관에 헨리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헨리고리관도 있고 막 이래.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시험에 나오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요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모세혈관이다, 이게. 알겠어?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거야. 구처럼 뭉쳐 있다 이러면 얘를 사구체라고 해. 자, 이 중에 이제 이 모세혈관이 막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 얘를 좀 두껍게 그릴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얘를 받아들여서 연결하는 게 있어. 요게 바로 보먼 주머니야. 그리고 지나가는 요곳이 세뇨관. 그래서 나가는 게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 단위야, 저게. 그럼 너희들한테 만약에 자세하게 나온다면, 이거 수능은 안 나와. 내신 때문에 이걸 니들이 배우는 건데, 요 과정이 나온다, 요 과정. 요렇게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이 넘어오는 과정. 이거를 여과라고 해요, 여과. 여기서 하나가 출제가 되고, 알았지? 다음에 요렇게 되는 과정, 요거를 이제 재흡수 단계라고 하거든. 재흡수.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이건 뭐야? 미치겠다. 얘들아, 소리 방향이 재흡수 똑같이. 이렇게 하자. 이거 헷갈릴 텐데. 에이, 이걸 재분비라고 하거든. 재분비. 모세혈관에 셀로 집어넣는 거. 알았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구체를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이거를 뭐라고 그래?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계속 누구야? 모세혈관이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놈이라고 할 수 있어? 100% 재분비가 다 빠져나가는 놈이라고 할 수 있어. 알았니? 그러면 이런 과정은 어떨까? 봐. 이게 보먼 주머니야, 여러분, 요거. 그리고 이게 이제 세뇨관에 해당되겠지. 이거 모세혈관이고, 이거 사구체야. 이렇게 되는 놈이 있어.
이건 뭐야? 100% 제흡수하는 애. 그림상.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어? 그리고 여기다 화살표 하나 더 그려지는 애가 있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면 돼. 자, 여과부터 볼게. 여과라는 건 고분자 물질은 여과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야. 그럼 이 고분자 물질이 누구에 해당되느냐? 보통 혈구나 단백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혈장 단백질이라는 것들은 너희도 알다시피 뭐 항체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그치?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지. 오줌에 단백질이 검출되면 큰일 난다. 뇌 단백질증이 돼버려. 알았어? 그게 지금 얘들은 통과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여과가 되느냐?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물, 무기염류, 이런 애들이 여과가 돼. 그리고 여기에는 혈구도 없고 그 다음 혈장 단백질도 없잖아. 이런 애를 이름을 원료라고 이름을 붙여. 원료. 알았니? 그래서 여과가 됐는데 이 여과의 원리가 뭐냐? 실제로 여과는 그냥 말 그대로 거름종이에서 물 뽑아내고 위에 이제 뭐 흙탕물에서 흙 같은 거 제거되는 그런 원리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에 복잡하게 삼투압의 원리도 여기에 들어가. 삼투압의 원리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절대 나가서는 안 될 물질은 고분자 물질을 여기서 걸러낸다는 거지. 그리고 니네 여기 딱 들어보면 우리한테 이로운 물질이 누군지 알지? 누구냐? 그래. 호흡에 이용되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잖아. 얘들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래서 재흡수 단계에서 선택적 흡수를 해요. 여기서. 선택적 투과라는 말 쓰거든. 이 과정에서 에너지 1에 해당되는 애들이지. 포도당, 아미노산 등은 100% 재흡수를 해요. 정상인이라면. 근데 사람도 최대량이 있어. 뭐 380mg 이렇게 최대량이 있거든. 오줌 1리터당 얼마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 그 이상이 돼버리면 나가, 오줌. 그럼 그런 사람이 당뇨 환자야. 당뇨병. 알았어? 요거는 100% 재흡수 되는데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선택적 투과를 하려면 이런 수송을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얘들아. 능동수송이 게 뭐냐고? 얘를 사용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일까?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잖아, 모든 물질이. 얘는 뭐야? 저농도에서 어디로? 강제로? 고농도로 빨아들인다는 얘기야, 이건.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한단다. 확산 같은 거는 능동수송이 아니야. 에너지가 들지 않잖아. 얘는 반대로 거스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재흡수가 얘만 되느냐?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도 일어나. 얘는 이제 환경에 따라 그런데 물이 빨려 들어간다는 표현은 조금 이제 여기서 좀 디테일해지는데 너희들 몸의 삼투압의 차이 때문에 얘가 양이 결정이 돼. 너희들이 짠 음식을 먹잖아? 그럼 이 흡수량이 되게 많아져. 왜? 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용기를 빼낼 시간이 없으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농도를 옅게 하는 거지. 너희들 라면 먹으면 얼굴이 어떻다고 그래? 붓는다고 그러지. 물을 많이 흡수해서 얼굴이 붓는 거야.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몸이 짜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우리가 수박 같은 거 보면 또 오히려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재흡수량이 줄어.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가 들긴 들어. 근데 이걸 능동순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이때 물이라는 것이 항상 훌륭한 용매잖아. 여기 넘어올 때도 물이 거의 많이 차지하거든. 근데 넘어올 때 요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요소는 물이 재흡수될 때 일부가 또 흡수가 돼. 알았어? 100% 요소를 빼내진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고, 얘 잘 나오진 않지만 크레아틴이라는 애는 크레아틴. 이 크레아틴은 어디서 내가 소개를 했냐면, 여러분들 ATP가 우리 몸의 곳곳에 이렇게 쫙 운반을 해주잖아, 혈액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잼잼잼 5번 하면 여기 ATP 다 사라진다고. 그럼 계속 우리가 손을 움직일 거 아니야. 멈추지 않고. 그럼 ATP 당장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기존의 ATP를 다 사용하고 나머지 ATP를 어디서 끄집어온다? 크레아틴. 인산에서 끄집어내. ATP. 그럼 그 크레아틴 인산을 끄집어내면 그 인산기가 하나 들어가서 ATP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인산을 데리고 있던 크레아틴이 할 일이 없잖아? 나오는 거야. 밖으로 빼내는 거지. 그 다음에도 부족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 젖산발이 온다고 그랬잖아. 젖산발. 젖산발이 효율은 떨어지잖아. 그 포도당이 젖산으로 변형이 되면 CO2도 안 나와. 되게 빨라. 근데 EATP밖에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치? 속도는 빠르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그래서 젖산이 쌓이면 너희들이 뭐 배겼다고 한다? 알 배겼다고 하는 게 그거라. 알겠죠?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도 인산기를 뭐 끄집어들이는 방법, ATP가 다 사용되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기를 뽑아내고, 그것도 안 되면 젖산말이고, 이런 건 좀 깊은 내용이거든? 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말 한다면 꼭 노트 옆에다 적어놔. 알았지? 내신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여과하고 재흡수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 뭐를 보느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A, B, C라고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원료가 진행을 할 거 아니겠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오줌이 되는 건데, 이쪽으로 갈수록 요소의 농도가 진해져.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러면 요소가 많이 생긴 건 아니잖아. 요소는 어디서 합성이 돼? 간. 그랬잖아, 아까. 명심해. 간이 진짜 중요하거든? 간에서 합성이 돼. 니네 간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도 기억나는 거 있어?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는 거, 동화적용 빼고 뭐 있었어? 2차. 그렇네. 쓸개즙 생성이지. 쓸개즙 생성. 이자에 그러면 이자에서 나오겠지. 쓸개즙의 생성이 바로 간에서 일어나고, 뭐 그냥 흘려들은 얘기로 적혈구도 파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학을 같이 듣는 친구들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게 거기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뭐 나중에 헤파린이라는, 우리 혈액이 응고 딱딱 붙으면 안 되잖아. 혈액이 막 몸에 돌고 있는데, 그 헤파린을 생성하는 것도 간이야. 간이 정말 많아. 그리고 니네가 잠깐, 아까 내가 그때 수업할 때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 안 하고 간 게 있는데, 너희들 여우가 누구 빼먹어? 간 빼먹지. 왜 그러냐면 포유류들은 남는 포도당을 간에 저장을 해. 알겠어? 그러니까 포도당을 고분자인,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인데, 그걸로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걸 다시 포도당으로 이화시켜서 그걸 온몸에 뿌리거든. 그 간의 저장, 포도당의 저장. 알겠어요? 그걸 하는 게 이제 혈당량 조절 호르몬들이 그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거기서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갈까 내가 말 않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면 요소의 농도가 진해지는 건 가장 큰 이유가 물의 재흡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찌개가 오래 끓으면 짜지. 왜 그럴까? 물이 날아가서 그런 거야. 결국 그 얘기라는 거니까. 요소 농도가 물이 재흡수하면서 약간의 요소가 빨려 들어가기도 하지만, 용매량이 주니까 이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 알았어? 요소 농도가 진해지는 거. 요소가 많이 만들어져 그런 게 아니라 물이 많이 재흡수.
물의 제흡수 증거라고 얘기해 보통. 알았지? 세 개 파트만 딱 알아도 뭐였지? 여가 될 때 누구 넘어가면 안 돼? 고분자물질 넘어가면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제흡수할 때 100% 제흡수하는 거 누구야?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야. 그때 뭐 사용해? ATP 사용해. 니네 ATP 사용하는 거 하나 또 배웠지? 언제였어? 소화에서. 소화도 우리 소장에서 융토로 막 흡수되는데 다 흡수하고 나면 농도가 옅어지잖아. 그거 마지막까지 끌어들여. 그때도 ATP를 쓰게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ATP 사용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 농도가 진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물의 제흡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뭐 신장에서 요소가 만들어지냐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거기 얘기 드리는데 간에 대한 얘기 잠깐만 참고로 볼게. 자, 간에 보면 요거 쓸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나가잖아. 그치? 근데 요것들이 요게 간 문맥이잖아, 얘들아. 간에 들어가기 전에 혈관을 간 문맥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나가는 걸 간 정맥이라고 그러거든.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는 암모니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융털에서 흡수되는 그런 와중에 이제 막 소화가 되고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기고 다 빨아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암모니아가 확인될 수 있지만 간에 들어가서 오르니틴 회로를 통해서 뭐로 합성되고 요소로 합성되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서 뭐가 요소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암모니아를 회복하는 거죠. 뭘로? 요소로. 그 다음 봐요. 포도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당.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애들이 얘의 역할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요런 과정이 간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포도당량이 상당히 크겠죠, 여기가. 근데 우리 몸에는 적정한 혈당이라는 게 있어요. 0.1% 정도 되거든요. 빠져나갈 때는 조절된 혈당이 나가는 거죠. 그럼 봐요.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혈당 뚝 떨어져 있겠죠. 근데 여기는요. 조절이 된 혈액이니까 혈당이 여기 높겠죠. 다음 식사를 했다 그러면 혈당 무지하게 높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또 조절이 된 거니까 얘보다는 낮겠죠. 그래서 간정맥, 간문맥을 가지고 요런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놓거든요. 어떤 색깔 그래프가 그 혈당의 변화율이 커요? 파란 색깔이죠. 저게 간문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간정맥이다. 조절이 됐으니까. 그래프적인 해석만 보세요. 그냥 아,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구나. 알았니? 쓸개즙을 생성합니다. 요소를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혈당도 조절합니다. 저 결국 파괴합니다. 알코올,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이. 미련한 놈. 아플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요만큼만 있어도 지 역할 다 해요. 그래서 간암이나 간경화는 발견되면 거의 사기가 끝이에요. 거의. 다 작살이 나온 다음에 아프다 그러고 가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자도 되게 중요하고 아픈 줄도 몰라요. 이자하고 이 두 개가 되게 미련한 애들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간정맥, 간문맥에 대한 얘기를 보여준다면 이 파란 색깔이 뭐고 간문맥이고 빨간 색깔이 뭐라고? 간정맥인데 이게 뭐의 증거다? 간이 혈당을 조절한다는 증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식사했을 때. 여기는 뭐예요? 운동했을 때. 이런 거죠. 이건 선생님이 가서 혈당 조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저 간문맥, 간정맥에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 49쪽에 갑시다. 기관계의 상호작용은, 통합적 작용은 제가 그냥 함정만 줄게요. 그 그림 있죠? 그림의 중앙에 있는 애가 순환계예요, 여러분. 걔가 고속도로랑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끝자락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왼쪽에 소화계를 한번 볼래요?
위에서 뭐가 화살표로 들어올까요?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뭐죠? 찌꺼기라고 하죠. 소화되지 않은 음식. 맞습니까? 그거 나가는 곳이 뭐예요? 항문이죠. 항문은 소화계다. 기억 꼭 하세요. 알겠습니까? 배설계 아니에요, 항문은. 항문은 소화계고요. 그 다음에 걔들은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한 것을 순환계를 통해서 거쳐서 온몸에 기관계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누구냐? 바로 호흡계입니다, 여러분. 호흡기 쪽으로 화살표 들어가는 게 어떤 기체예요? O2 기체고 나가는 기체가 누구예요? CO2 기체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요. 위에서 들어와서 아래로 나가는 게 소화계예요. 거기서 들어왔다 나가는 바로 나가는 게 누굽니까? 호흡계고요. 맞죠? 일반적으로 나가는 화살표 하나 쭉 나온 게 뭐예요? 배설계입니다. 거기서 노폐물이 배설되죠. 대부분이 요소지만. 알았지? 그래 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호흡기는 세포호흡을 해야 하네요. 호흡기에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기 그러면 외호흡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공기 중에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모세혈관을 끌어들이고 폐포해서 우리 모세혈관에 있던 CO2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외호흡을 한다라고 배웠지만 거기도 기관이고요. 거기도 조직이 있고요. 거기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묻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가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어디든 다 일어나는 거야. 꼭 기억해. 알겠지? 뭐 세포호흡 그랬더니 뭐 세포에서만 일어나는데 뭐 소화 그쪽에서 일어나나? 이런 아니에요. 전체 세포에서 다 일어납니다. 다만 그런 게 다르겠죠? 그 조직마다 소기관의 양이 달라요. 조직마다. 예를 들어서 이자나 그런 데는 소화효소를 많이 외분비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자액 속에 담아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으로. 알겠어요? 그게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지 세포는 충분히 어디든 미토콘드리아는 있다. 명심합시다. 넘기고 자 51쪽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51쪽에서 나중에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복사를 해서 너 이거 붙여놔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때문에 그러냐? 이 그림 하나하나가 옛날에 기출이 된 그림이에요. 기출이 됐던. 먼저 기체 교환의 원리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기체 교환의 원리에서 여러분들 그 숫자가 이해가 안 간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1기압을 뭐로 잡는다? 760으로 잡자 이런 얘기예요. 760으로 잡자.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요? 날숨. 그러니까 호죠. 이거 들숨, 날숨. 내보내는 숨.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는 밖에는 항상 760이잖아. 우리 내부의 압력은 얼마라고 했지? 761이라고 했잖아요. 1 차이예요. 들어올 때는 759예요. 그러니까 1 차이로 반에서 저쪽다 기압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거기 폐에 대기에 O2가 158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기에서 78%가 누구야? 질소지 21%가 그 158이라는 뜻이야. 그게. 알겠어요? 760 중에 그 정도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압체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정맥혈은 깨끗한 피야 더러운 피야? 더러운 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럽다 깨끗했다는 영양소로 따지는 게 아니라 O2 분압과 CO2 분압으로 따집니다. O2 분압이 높으면 동맥혈, 낮으면 정맥혈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돌고 들어온 정맥혈은 상대적으로 CO2 분압이 동맥혈보다 높은 거야. 이런 오류는 하지 말고 항상 O2가 CO2보다 높다. 정맥혈이 됐든 동맥혈이 됐든 O2 분압이 CO2 분압보다 높아요. 알았습니까? 비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동맥혈보다 정맥혈이 이거예요. CO2 분압이 높으면 정맥혈이고 O2 분압이 높으면 동맥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홍색, 검붉은색 그런 말을 쓰는데 일단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알자. 지금 보여주는 이거는 확산이에요. 무조건. ATP 쓰지 않습니다. 기체 분압차로 공기가 저절로 움직이는 확산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밑에 순환계로 내려가 봐요. 순환계로 내려가 보면 우리 방실 보이죠? 심장. 그죠?
방실 보이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보일 겁니다. 우심실에서 혈액이 나가잖아요.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정맥혈이, 알았어요? 우심방 우심실을 지나서 폐로 갈 때 어디를 지나갑니까? 혈관. 폐 동맥을 지나갑니다. 그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폐동맥은 폐를 지나기 직전에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인데 뭐가 흐른다고요? 정맥혈이 흘러요. 그래서 폐동맥은 가장 더러운 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깨끗한 피는 어딜까요? 폐정맥이에요.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두 개 혈관 잘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온다면 밑에 보면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랑 연관된 건데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불렀죠 아까? 이걸 콩팥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신우고 콩팥 깔때기 그죠? 오중관. 자 이렇게 혈관이 들어옵니다. 혈관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동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콩팥동맥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얘는 신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애들이 얘기하죠. 쌤 동맥은 나오는 거라며요. 기준이 어딜까요?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인데 지금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심장에 나와서 신동맥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신정맥이라는 뜻은 심장을 향해 들어가는 피다 이거죠. 제가 큰 길 대정맥과 만납니다. 가서 그러면 신동맥, 신정맥 요소 농도를 물어본단 말이야. 요소 농도는 얘가 높겠지. 애들이 착각하는 게 신동맥은 동맥혈이니까 깨끗한 피니까 요소 농도가 적을 거야. 이렇게 헛소리예요. 요소 농도는 신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많은 거야. 알았어? 거치고 나면 0이 되진 않아. 물에 따라 흡수되는 애들이라.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있어. 신동맥이 요소 농도 높다. 알았지? 콩팥을 지나고 나면 요소 농도가 떨어지고 거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알겠니? 그런 까지 봐도. 자 이제 넘겨보자. 자 자료 2를 볼게. 자료 2. 아 여기도 한번 보야겠구나. 니네 거기 페이지 52쪽에 왼쪽 자료 1에 3번 봐봐. 3번. 우리 2번의 내용은 그거지 알지? 수모지암. 수용성은 모세혈관, 지용성은 암죽관. 알았니?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BC, 그치? 아포 BC, 아미노산, 포도당 BC, 비타민 BC. 그 다음 지용성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와 비타민 A, D, E, K. 알겠어요? 그러니까 B군하고 C군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야. BC 카드. 알겠어? 이게 그 2번에 대한 내용이다. 그 수용성은 어딜 지나가? 항상 간을 지나가. 그래 포도당이 간을 거치게 되잖아. 근데 지용성은 어딜 지나갔는지 가슴관, 좌쇄골 하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겠지. 그치? 뭐라 빗장 혈관이라고 부르던데 요즘 바뀌어갖고 모르겠어. 막 한국말로 바꿔놨고 나도 잘 모르겠어. 좌쇄골 하정맥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되는데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쇄골 뭐 어쩌고 하정맥이라고 부르던데 여튼 수용성은 모세혈관으로 그 흉털의 모세혈관으로 지용성은 흉털의 암죽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수용성 영상 항상 어딜 지나간다? 간을 거친다. 포도당이 거기서 동화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알았지? 자 3번에 보면 가의 과정 해가지고 가가 무슨 과정이라고? 소화 과정이야. 이걸 이화라 부르고 그치? 이때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한다고 했지? 이때 열은 ATP를 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발생한 열은 몸 안이야 밖이야? 밖이라는 거 명심해. 소화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세포호흡이야. 알았어?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고 그 다음 2번 소화의 큰 정의를 나타낸 거야. 왜 소화가 이루어져야 돼? 흡수하려고.
가장 작은 단위체로 분해하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괄호 3번 녹말이 기억으로 분해할 때라고 했거든. 아밀레이스가 관여한다. 야, 실제로 이런 거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 녹말이 넥스트린이나 이당류로 분해되는 게 아밀레이스가 하는 일이고, 진짜로. 이당류가 정말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바뀌는 건 말테이스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근데 숨긴 거야. 니네 교과 과정에 와서.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얘기해. 말테이스, 수크레이스, 락테이스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니네 교과 과정에서는 그냥 녹말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 누구야? 아밀레이스요. 이렇게만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단백질이 니은으로 분해하는 데는 누가 관여하지? 펩신. 내가 얘기했지. 이스나 신으로 끝나면 다 효소라고. 근데 단백질은 신으로 끝난 애들이 많아. 펩신, 트립신. 그 다음에 이스로 끝난 애, 펩티데이스. 이 세 개가 단백질이라는 3차 구조를 풀어서 2차 구조로, 잘라서 디펩타이드 구조로,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효소가 많이 관여한다는 건 엄청 복잡하고 단단하다는 얘기야. 단백질이 그래. 알겠지?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막 힘이 나죠. 소화하는데 어때요? 오래 걸려서 만약에 자기가 저녁에 막 건너뛰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고기를 먹는 거고요. 얼마 일 않고 좀 편하게 쉬니까 탄수화물 먹는 건데, 대부분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찌죠. 그죠? 고기를 먹으면 그렇게 살이 찌지 않는데, 둘 다 먹으면 살찌겠죠. 그죠? 고기를 먹으면 좀 든든하다. 왜?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거든. 알겠지? 그래서 라이페이스는 오히려 지방이죠. 특히 라이페이스는 가장 3대 영양소 중에 우리 소화기관 제일 마지막에 소화되는 영양소다. 꼭 기억하세요. 3대 영양소에 제일 먼저 소화되는 애가 누구죠? 탄수화물입니다. 입에서부터 들어가면 소화되잖아요. 그 다음 소화되는 애가 누구예요? 단백질입니다. 마지막이 소장에서 누구죠? 지방입니다. 라이페이스가 걔를 잘라내잖아. 걔 도와주는 애가 누구야? 바로 간에서 생성되는 쓸개즙입니다. 그래서 쓸개즙을 계면 활성제라고 부르죠. 물하고 잘 섞이게 도와주는 애다. 중성세제처럼. 알겠지? 그 다음에 어려운 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자료 2번에 3번 볼게요. 여기서 괄호 2번은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죠? 심장을 중심으로, 혈관 심장을 중심으로 대정맥으로 돌아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칩니다. 근데 정확한 순환 과정을 학교 선생님들이 정리해 줄 때는요, 실에서 무조건 출발해요.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를 거쳐요.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걸 폐순환이라고 그래요. 폐순환. 폐순환의 정의가 뭐야? 기체교환이에요. 기체교환.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좌심실에서 온몸을 향해 그러니까 대동맥이 나가서 세동맥을 따라 온몸의 모세혈관 거쳐서 세정맥을 따라 대정맥을 거쳐, 한참 돌았어요. 그죠? 우심방으로 가게 되면 그건 대순환이라고 해요. 대순환. 그건 영양소와 산소 운반이 목표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간을 중심으로 이거 있죠. 문맥순환이라고 해요.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써 있는 혈액은 심장을 중심으로 대정맥, 폐정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알았습니까? 심장을 중심으로는요, 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심실이면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이면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이런 식으로 실에서 출발해서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았니? 그런 순환 과정이니까 이건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얘기냐면, 단위부피당 이것은 이라고 물어본 건요, 항상 정맥혈과 동맥혈을 비교할 때 쓰는 거야. 니네 정맥혈은 분무가 많아.
중요하다. 이 값이 클까 작을까? 정맥혈. 지금 CO2분의 O2량이. 분모가 크지요. 누구보다? 동맥혈보다. 이 분자 분모의 대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맥혈이든 동맥혈이든 이거 숫자 다 1보다 커 얘들아. 알았니? 산소가 많아 확실히. 근데 정맥혈은 분모가 좀 크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니은하고 디귿을 물어봤잖아. 니은이 어디고 폐정맥이야. 그럼 뭐냐? 가장 깨끗한 피. 이 값이 제일 커야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거 묻는 거야. 알아서 상대값으로. 맞는 표현이야. 6번 한번 봐. 6번.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건데 니네 거기 보면 비읍 보이냐? 비읍 콩팥으로 들어가지. 그걸 신동맥이라 부른다고 실제로. 근데 거쳐서 나오는 게 미음이지 신정맥이라 부르거든. 어디가 요소가 많아? 비읍이 많다고. 들어가기 전이. 이해 갔어? 그런 것만 찾으면 돼. 알겠니? 됐고 저기 오른쪽에 자료 3에서는 얘들아 B 잘 봐. B. 자료 3에서는 B 잘 봐. 자 여기 보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는 뭐 지방이겠네. 그지? 왜? 화살표가 거기서 2개밖에 안 나오잖아. B는 화살표가 3개나 빠지지. 맨 밑에 있는 암모니아 빠져나온 거 보면 무조건 B는 단백질이거든. B가 누구냐는 거지. 폐로도 가고 콩팥으로 가고 물이야 물. 잘 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호흡을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수증기가 나올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면 목이 마른다.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자료 4번. 가가 무슨 개였어 아까? 물질 A, 물질 B. 물질 B가 찌꺼기였잖아. 물질 A가 영양소였고 소화계야. 그 다음에 나는 O2 들어가고 CO2 나오고 호흡계였지. 그 다음에 다는 배설계였고. 됐지? 그 다음에 거기서 동그라미 A라고 쓴 부분 보이냐? 조직세포로 들어가는 거 그게 O2나 영양소라고. 알았어? 그런 것들은 다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그런 얘기. 그 다음 괄호 3번 봐봐. 아 이거 중요한데 별표 쳐놔. 니네 간이 무슨 개야? 소화계다. 명심해. 이거 그 얘기 물어본 거야. 간은 소화계다. 니네 항문도 소화계지만 간도 소화계라는 거 명심해. 소화효소를 만들잖아. 아 소화효소를 도와주는 쓸개집을 만들잖아. 알았어요? 꼭 기억합니다. 넘기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 58쪽으로 가보세요. 여기 부분은 정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시험 문제도요 내신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조금 니들이 스트레스를 준다 싶으면 영양소 다 계산하는 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뭐 그람당 4kcal 이게 그죠? 단백질은 뭐 4kcal 그 다음에 뭐 지방은 9kcal 이거 계산 다 하는 거. 음식을 뭘 먹었더니 그러면서 막 영양소 계산하고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없어졌고 그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물질 대사에서 우리 몸에서 이 두 개만 잘 알아두라고요. 큰 문맥이니까. 얘하고 활동 대사량입니다. 이 두 개를 잘 알아두십시오. 기초 대사량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소모되는 양이고요. 활동 대사량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럼 기초 대사량은 누구에 비례한다? 몸무게에 비례해요. 킬로그램에. 킬로그램이 크면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큽니다. 활동 대사량은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활동 대사량이 크겠지. 또 심하게 한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거야. 이것이 뭐와 관련된 것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냐? 먹는 거. 먹는 양으로. 알았어? 뭐 여학생이 1440이고 남학생이 뭐 얼마 이런 거는 안 나오고 그냥 이 사람이 이만큼 먹었는데 얘 몸무게가 이거야. 그리고 활동 대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몇 시간 타고 이거 계산이 제일 그래. 막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알았어? 그래서 거기 기초 대사량의 정의를 한번 볼래?
거기 보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대사량은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 다르거든. 어떤 데에서는 표면적인 관련대로 그 영양소를 적어준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1kg당 1kcal를 소모합니다 라고 적어준 데가 있어. 근데 후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거의 60kg 그러면 뭐 1시간당 1kg당 1kcal가 필요해서 24시간을 곱하면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계산법은 학교 선생님마다 달라 주는 게. 근데 아마 1kg당으로 다 줄 거야. 1시간에 1kg당 1kcal를 많이 줄 거라고. 그 계산을 통해서 이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필요한데 자전거를 몇 시간 탔더니 얼마가 됐고 그걸 다 더하는 거지. 알았어? 그 두 개를 더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일 대사량이라고 불러. 이 두 개를 다 더한 것들.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옆에 뭐 써있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이게 뭐냐? 너네 밥 먹으면서 지친 거 느껴봤냐? 밥 먹다가 힘들어서 밥 먹는 거? 에너지 들어. 밥 먹는 것도 에너지가 든다고. 알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통닭 안 사주잖아. 뭐 먹어? 지치고 힘들면. 엄마가 뭐 끓여주잖아. 그렇지, 죽 끓여주잖아. 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알았어? 소화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근데도 에너지가 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까지도 더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음식물의 에너지량 밑에 데이터 보이지? 탐구자료창에. 그럼 그 속에 에너지량이 쭉 써있는데 그게 사실 뭐다? 탄단지야, 탄단지. 알겠지? 탄단지. 자, 뭐 일일 에너지 섭취량 그 얘기는 됐고요. 대수성 질환으로 가봅시다. 대수성 질환. 이건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능에 나온다면 뭘로 나오느냐? 이런 걸로 나와요. 여러분 거기 가만히 보면 고혈압이라는 거 있고요. 당뇨병이라는 거 있고 고지혈증, 지방간, 구루병 있죠. 이거 뭐예요?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가 불안하면 일어나는 건데 이거 전염돼야 안 돼요. 그런 걸로 나와요. 수능은. 전염이 됐냐? 고혈압이 전염되는 거 봤니? 그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나와요. 시험에. 전염성이냐 비전염성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랑 전혀 관련 없게 나오거든요. 여튼 대사성 질환의 종류를 잠깐 볼게요. 고혈압은 사실 고혈압은요 표가 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고요. 네가 이런 고혈압이에요. 무조건 뒷골 잡는 건. 그치요? 근데 저혈압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혈압 여기 아마 여학생도 저혈압이 있을 거요. 저혈압의 장점이 뭐냐? 나이가 들면 정상혈압으로 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정상으로 가는데 그 남학생들도 저혈압 있는데 좀 피부색이 하얗고 좀 마른 체질이 일반적으로 저혈압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술 먹을 때 꼭 혼자 먹지 마세요. 저혈압 환자는 술 먹다 넘어가면 쓰러집니다. 그냥 증상도 없어요. 텅 하고 넘어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뭔 증상이 없어요. 저혈압은 그냥 뚝 넘어가거든요. 한 번 팍 쓰러져요. 쇼크로. 근데 고혈압은 온데 시끄러워요. 와! 그리고 평소에 아파요. 되게. 고혈압 환자들 보면 이렇게 붕 떠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꼭 니네들 그 진짜 감기 몸살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어떻더나? 공기에 붕 뜬 느낌 안 들더나? 그게 고혈압, 몽롱!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저혈압 환자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 비우기 직전에 아파요, 머리가. 저혈압이 되면. 저기압이 되면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게 있어요. 고혈압은요, 실제로 그 혈관의 압력이,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벽을 치는 압력이 센 거예요. 근데 그 혈압이 센 게 어떤 식이냐면, 그런 거죠.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대정맥 쪽이 아니라, 대동맥 쪽이에요. 동맥 쪽. 동맥은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요. 왜? 얘는 혈관벽이 눌러요. 수축을 해서 피를 뽑아내요. 쭉쭉. 얘는 속도감이에요. 무조건. 양이 아니라 속도감. 그런데 대정맥은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대동맥은 신장에서 빠른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양소랑 산소를 빨리빨리 조직에 보내야 되니까 혈류 속도가 살벌합니다. 진짜 주사기 바늘 그 속도 더 빨라요. 쫙.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제 막
신생아들이잖아, 니들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 막, 그죠? 막, 그 혈액량을 내가 이렇게 적외선 촬영기로 보면 막, 요 머리끝, 발끝에 쫙쫙 뻗어올려요, 혈액이. 막 쫙쫙. 그래서 조금 피곤해도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말창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막 쫙쫙. 근데 저는 아니고요. 저희랑 좀 비슷한 사람은 이 약한 거죠. 이 혈관벽. 그러면 뭐냐? 여기에 트러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콜레스테롤 이런 거 알아요? 스테로이드라는 거 들어봤어요? 스테로이드? 그게 지질의 일종인데 지질이 세 개로 나뉘어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이 중성지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말하는 거 중성지방. 그람당 9kcal 이런 거 외우는 게 그거고요. 인지질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질. 어디에 쓰이죠? 세포막에서 이중충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거든. 콜레스테롤이 마냥 나쁜 놈은 아니에요, 여러분. 뇌에 가서 뇌에 막 그 작용을 도와주고 막 이런 애거든요. 뇌를 활발하게 돌게. 근데 이게 혈액 쪽으로 막 돌다 보면 쌓여요. 이게 쌓입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혈액이 가다가 얘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혈액이 머물러요. 이렇게 머물러요. 혈액이 여기서. 왜? 여기가 막혔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관상동맥.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기면 뇌출혈이에요. 혈관은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 생기게 하려고 이거 치우면 되겠죠? 그래서 뭐 먹어요? 여러분들이 파원에서 배운 아스피린을 먹는 거예요. 이거 녹이는 거예요, 혈액. 녹여서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심근경색. 우리 여기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심장 좌심실 쪽이 두꺼워요. 온몸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혈관이 있는데 그게 막히면 심근경색이에요. 쉽게 말해서 심장에 쥐나는 심장에 쥐가 납니다. 여기 이러잖아요. 쥐나면 여기 쥐나봐요. 쓰러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 대부분이 갈비, 골절.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누르면 갈비 골절돼요. 근데 그거를 뭐 하고 감소하고 해줘야 돼요. 심장을 동방결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극을 줘야 돼요. 심장박동의 자동성이 부여되는 곳이에요. 심장은요 뇌에서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거거든. 걔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막 영화에 뭐 이런데 메디컬 드라마 보면 뭐야 이러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마지막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 환자의 보호자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절개하고 손을 넣어서 심장을 누르는 거예요. 손으로. 그것까지 해달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산 사람도 많대요. 자극을 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만지면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 커다란 거 이렇게 다리미가 아니지 그거를 이렇게 되잖아. 찡 놓고 막 사람 태우게 전기 자극이거든. 근데 그 안에 되는 건 되게 귀여워. 동그란 거. 찡찡으로 동그란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청진기처럼 생긴 거 두 개 갖고 이렇게. 근데 손으로 해달라고 해줘야 된다. 손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의 이런 혈관들의 이런 맥이 막히면 고혈압이 일어나요. 고혈압 환자들은 짠 음식 먹지 말라 그러지. 왜 그럴까? 짠 음식을 먹으면 뭐를 재흡수하지 아까? 물을 재흡수하면 혈류량이 많아지잖아. 자동차가 많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게 빵빵해져. 그럼 이거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싱거운 음식 먹으라고 하지. 자, 당뇨병 봐봐. 이것도 물질 대사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뇨는 제1당뇨가 아니에요. 제1당뇨는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 아마 친구들 중에 그 당뇨병 있는 애들 있을 거예요. 평생. 그래서 걔들은 다 뭐예요? 이거예요. 인슐린. 그럼 애들이 너 마약해? 아니, 인슐린 넣는 거야. 혈관에서 직접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 여기 막 빨개. 꼭 마약 먹죠. 근데 진짜 넣을 때 이래 진짜 들어갈 때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1당뇨 말고 제2당뇨는 사람이 신진대사가 불안정, 식사가 불안정한 이래서 당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몸에.
아까 얘기했지. 세뇨관에서 재흡수되잖아. 모세혈관으로. 그치? 100% 재흡수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양이 딱 한정적이야. 정상인은 그 안에 다 재흡수를 하거든. 당뇨병 환자들은 그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오줌에 따라서 나가면 야생에서 이렇게 오줌 넣으면 이제 막 벌이 날라고. 벌이. 개미가 모이고 막. 알겠습니까? 당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줌 넣을 때 그 화장실에서 달콤한 향기가 올라오는데. 맡아보세요.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적절하게 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다른 이물질이 많은 거예요.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러면 혈류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뭐라고 하냐면 고속도로에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럭이 잔뜩 있으면 속도가 다 안 나요. 안 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되게 있는 애들이 혈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죠. 그걸 녹이는 용혈제가 이제 뭐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간. 사실 여러분 지방간은 뭐 많이 마시면 생긴다고 그래요 보통. 술이죠. 근데 아니에요. 피로감이 많은 여자들한테도 많이 나온다. 지방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이. 소프트해지지 않고 딱딱해지는, 굳는 거죠. 그걸 간이 경직된다 해야지 뭐라고 그래요? 간경화라고 그래요. 그걸.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반적인 그 물질 대사. 근데 대부분 원인이 뭐예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대부분이 알코올. 왜? 니들 생각해봐. 니네들 잠도 안 자고 맨날 24시간 동안 일 시켜봐. 돈 많이 벌겠죠. 그치? 근데 니네 몸이 무너지잖아. 이 간이 그래. 간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밤에 잘 때 얘가 쉬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니까. 근데 술을 마시면 계속 일해야 돼. 그럼 주인이 막 깰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일어나더니 아휴 술이 아직도 안 깨네.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일거리가 다 끝난 거지 얘도. 아이고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몸이 좀 괜찮네. 술 한잔 해야지. 또 가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얘도 못 버틴다는 거지. 그럼 군데군데가 무너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다가 조선 항복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진 거야. 끝난 거지. 구루병은 사실 니들 이거 구루병 자체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가장 쉬운 게 이거야. 꾹 눌렀는데 안 나와. 꾹 눌렀는데 그냥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이거 특히 그러면 좀 그런데 여학생들이 피부 노화가 빨리 와요. 여자들이 몇 살 때 올 것 같아요? 30. 남자가 33세 와요. 35. 여자는 25세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화장품을 많이 발라야 될 나이가 24살, 5시. 지금은 안 발라도 돼요. 근데 바르면 지금도 영양크림을 많이 바르세요. 색조 화장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햇빛 피해 다니시고. 그리고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지금이 제일 이뻐요. 알겠어요? 나중에 다, 뭐처럼 되죠? 갸루상 다 하얗게 막 분발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탄성이 죽는 게 구루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 허리도 굽고 막 이래요. 뼈도 굽고. 그래서 실제 어디에 보면 구루병의 대표적으로 노스트담의 곱추 뭐 이런 데 걔 태어나부터 그렇게 나온 거고 알았냐? 곱추전자. 니네 곱추전자는 우성입니다. 우성이라 곱추와 곱추 사이는 정상회가 나올 수 있어요. 잡종일 수 있으니까. 그럼 육성도 우성이에요, 여러분. 우성은 뭐 우열종일 같죠. 나쁜 것도 다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뭐예요? 물질 대사와 관련된 건데 실제로 뭔가 결핍되거나 과잉되거나 이런 식이 된 것들이 많이 물질 대사고 전염은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대수성 질환의 예방 거기 써 있는 거 니들이 대부분 못 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는 거. 니들 과식 되게 좋아하잖아. 열량이 높은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안 하잖아. 걷기 계단 안 타잖아. 엘리베이터 타지. 다 물질 대사 질환이 유발됩니다.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재밌게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다 맞아요. 어떤 학교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고요. 알았습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떤 학교, 특히 뭐 서울여고나 이쪽 애들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극의 전달. 여러분들이 이제 마의 단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3단원이요. 2단원까지 재밌었는데 3단원부터는 이제 마음 굳게 먹고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 어떤 시그널이 몸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나올 건데 물리학이 나와요. 속도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이제 항상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암기가 거의 들어와야 됩니다. 신경계 외우셔야 되고요. 호르몬계 외우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호르몬계도 잘못 외우면 다 외워놓고 순서 잘못 알아서 다 틀려요. 그래서 이쪽은 암기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신경계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봅시다. 3단원이야. 자, 2단원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관여하느냐? 그걸 따지는 곳이야. 이 둘이 몸의 항상성에 작용을 한다. 여러분 생명활동에서 배웠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생물체의 특징이었잖아. 그치?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한다? 짧은 순간은 신경계가 담당하고 긴 시간은 항상성 호르몬계가 담당하는데 짧은 순간은 수분의 1초부터 시작해서 수초까지. 긴 시간이라 했지 20분 정도야. 알았어? 뭐 여러분들 체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 우리는 그 첫 번째 신경계를 먼저 배울 거야, 아니? 신경계는 말 그대로 기관계잖아. 그치? 근데 우리 기관계 순환계 배웠고 뭐 배설계 배웠고 신경계를 처음 배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개가 단순한 것만 거기다 기관계를 써놓은 건데 여기 참 기관계로 잡기도 좀 어려운 게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거거든. 신경학과가 되게 섬세한 곳이야. 그래서 신경 절단된 거 입고 막 그런 데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마비가 그러니까 신경이 우리 손에도 손가락도 신경이 몇 개가 마비돼도 움직이는데 별 지장이 없대. 근데 뭔가 어디서 뭐가 다르겠지. 손이 떨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신경계가 끊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그 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 봤더니 니들 요즘에 뭐 로봇 되게 많지. 로봇 그 휴먼 로봇 같은 거 본 사람 있냐 혹시? 로봇 없지. 뭐 나처럼 다 TV에서 봤지 그지? 근데 그 로봇에 관심 있는 애 있어 혹시? 뇌공학에 관심 있는 애 있냐 혹시 여기?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 그지? 화장품에 관심 있는 그지? 실제로 여러분들 신경계를 배우다 보면 우리 몸이 생체 전기학이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 우주인이 침범해서 사람을 납치해가 이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각 캡슐에 넣어놓고 전기를 뽑았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르는 그 전류가 그렇게 커다랗진 않거든. 근데 거기에선 그 인간을 수십만 명을 캡슐에 다 담아놓고 지하세계에 놓고 거기서 전류를 뽑아서 그 우주선을 움직여. 그 전류를 인간들을 거기서 심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봐야 될 건 뭐냐? 물리학이야, 물리학.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전하에서. 그렇지. 이걸 좀 알아도 전혀 나는 물리학과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플러스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전압이 높은 쪽, 낮은 쪽으로 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플러스가 니들 중력장은 알잖아. 중력장. 니네 여기서 창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 좋아. 저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 저기 천사가 돼서 날아가는 거고 다 떨어지지. 플러스가 하늘이라고 보면 돼. 하늘. 마이너스가 땅이야. 그래서 모든 물체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때 그 떨어지는 움직임을 전기장으로 비유하면 하늘이 플러스야. 땅이 마이너스고. 알겠어?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번개가 어디서 어디로 치지? 하늘에서 땅으로 치잖아. 그게 전류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 생체 신호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돼. 뭐를 일으킨다고? 전압을 일으키는 거야.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 그 전류가 뭐야? 시그널이야. 알았어? 그게 진짜 짧게 흘러. 굉장히. 야! 이게 전류야. 반응하잖아. 살아있는 생명체지, 니들은. 반응 안 했지? 무생물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게 이게 신경계야. 근데 지금도 놀래? 아니거든. 좀 있으면 또 멀쩡해요. 알겠지? 이게 흘렀다 말았다 이게 조정을 한다고. 그 신경계를 지금부터 배우는 건 전류 움직임까지 봐야 되니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 그리고 그래프를 잘 파악을 못해. 그래프. 그걸 잘 봐야 된다. 알았지? 진짜 잘 봐야 돼. 여기 전압이라는 표현, 그 전압보단 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니들이 물리를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표현해주고 그거를 알려줄 테니까 이건 생명과학 선생님들은 그냥 휴지전이 하고 넘어가시거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니네가. 알아서 그것도 알고 가라. 좀 자세히 해줄 테니까 먼저 신경계에서 우리는 자극의 전달이라는 걸 볼 거야. 이거부터 볼까? 자극이 뭘까? 외부 환경의 변화라고 보자.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인지를 해야 생명체 아니냐? 하다못해 그 단세포들도 비 쏘면 피하거나 달려오는데. 그치?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고등생명체들도 다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지. 그것만 열심히 연구한 과학자가 베버라는 과학자예요. 베버. 알았어? 베버 상수 만들고 막 눈, 피부, 코, 후각 뭐 이런 거까지 다 베버 상수 만들어가지고 100분의 1 하면은 뭐 100이라는 기준을 뒀을 때 1변하면 감지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연구한 과학자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세밀한 곳이야. 이런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 어떤 것에 이루어졌나? 모든 기관계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신경계의 기본 세포를 뭐라고 부르고 모양이 어떤가? 왜? 유독 다르거든. 유독 달라. 그러니까 세포인데 좀 다른 세포야.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먼저 봐야 돼. 얘부터 보자. 뉴런. 칭하는 말이야. 세포를 칭하는 말. 신경세포들을 칭하는 말을 뉴런이라고 부르거든. 뉴런은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신경세포를 이루는 말. 근데 이 뉴런이 어떻게 생겼느냐? 신경계를, 우리가 아까 콩팥, 신단위가 뭐라고 불렀지? 네프론이라고 불렀듯이 얘들은 뉴런이라고 부른다고. 신경의 단위체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세포 이름을 뉴런이라 하고 뉴런 이름을 불러. 이들이 명칭을 칭하. 그래서 실제로 이 뉴런이라는 표현을 잘 보면 뒤에 신경계, 전체 신경계 모습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구분 잘 해갖고 가. 자, 먼저 뉴런의 모습이 있어. 나는 뉴런을 이렇게 먼저 그릴게. 뉴런도 세포니까 뭐가 존재할 거야? 핵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핵이. 근데 얘들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돌기가 튀어나왔잖아. 이게 돌기가. 그 돌기 중에 하나의 돌기는 굉장히 길어. 이렇게 생겼어. 하나의 돌기는 굉장히 길어. 그래서 이렇게 돌기 중에 짧은 돌기를 가지 돌기라고 불러. 가지 돌기. 짧은 돌기를. 긴 돌기를 축삭 돌기라고 불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쓰거든. 요 부분을 딱 잘라서 신경섬유다라고 불러. 여길 통해서 자극의 신호가 이동을 할 거야. 니네 내가 이렇게 선으로 그렸지만 이것도 세포 아니냐? 이 선이 다 뭘 것 같아? 세포막이야. 이게 세포막. 니네 통합과학 시간에 세포막 배웠지? 인지질 이중층에 뭐가 껴있어? 군데군데. 막단백질이 껴있지. 그걸 자세히 배우는 것이 어디야.
더 자세히 배우는 것이 생투.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막단백질의 종류를 배우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이온들이 막 이동하면서 전압을 만들어. 이 내부 전압. 니들이 중요한 건 내부 전압이야. 왜? 전류는 어디서 흐를 거니까? 이 세포 내에서 흐를 거야, 전류가. 알겠지? 지금은 이게 기본적인 거야. 이게 뉴런의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 모습이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야. 얘들이 여기에 뭐 이렇게 갑옷을 두른 애도 있고, 알았어? 아니면 이게 없는 애도 있고, 근데 모습 자체가 핵이 중간에 걸려있고 양쪽에 돌기가 발달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 그걸 종류별로 배우는 거라고 여기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는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고, 알았어? 이게 변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뉴런의 종류를 한번 정의해 볼게. 뉴런의 종류 중에 제일 중요한 종류가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하는 거야. 마리집이라고 세포야, 걔도. 세포인데 핵이 없는 세포지. 적혈구 같은 애들이거든. 근데 걔가 꼭 김밥에 김처럼 이렇게 말아져 있어. 알았어? 그래서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리집 신경이 있고 민마리집 신경이 있을 거야. 여러분 민둥산이라고 들어봤어? 민둥산? 들어봤어? 민둥산? 민머리라고 들어봤어? 민머리? 민머리가 머리가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이거야. 마리집이 없는 게 민마리집 신경이고 마리집이 있다는 거야. 그럼 표현을 한다면 난 앞으로 이제 저렇게 자세히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 거야. 졸라맨을 그릴 거야. 졸라맨. 이게 누구라고? 축삭돌기. 나는 지금 무슨 돌기를 생략했어 지금? 가지돌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얘도 마찬가지거든? 이쪽은 그림을 많이 봐서 글씨보다는 그림을 많이 봐. 알았어? 그리고 글씨는 파란색 볼펜을 써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요렇게 휴반세포라는 애가 마리집을 구성하거든? 얘가 이렇게 둥글게 둘러싼 거 똘똘똘 말아. 치즈를 이렇게 돌돌 만 거랑 똑같아. 말아 있는 거야. 계속. 이게 뭐라고? 마리집 신경. 이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야. 가장 좋은 건 흥분 전달 속도 차이야. 그러니까 자극의 전달 속도가 얘가 훨씬 빨라. 알았지?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 있으면 좋을까? 아까 니네 내가 막 놀랬더니 야 하고 좋아했잖아. 그치? 뭔가 위험한 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은 빨리 신경이 전달이 돼야 되겠지? 그런 데는 저렇게 마리집 신경이 많아. 알았니?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대표적으로 뇌거든? 뇌도 뉴런이 꽉 차 있어. 근데 거기는 거리가 가깝잖아. 가깝기 때문에 굳이 마리집이 필요 없거든. 민마리집으로 구성되어 있어, 뇌는. 근데 운동신경 같은 거 있지.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니까, 뭐, 자기된 반응을 보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느꼈지? 이 인간이 나를 때리네? 이러고 느꼈잖아. 이런 거. 그리고 무릎을 쳤더니 뭐, 이런 거 무릎 반사,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니네 아까 했던 게 무슨 반사인 줄 알아? 굵은 반사거든. 내가 확 놀랬더니, 하고 놀랬더니 몸을 움츠려. 이런 거 없거든. 몸을, 자기가 위험에 닥치면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걸 가리게 돼 있어요. 어디 가려요, 자네는? 아이고, 거짓. 욕할 뻔했네. 저는 이제 머리를 가리겠죠. 니들은 머리 안 가릴 것 같아? 머리 가리죠, 당연히. 뭐, 이러잖아요. 뭐, 자기가 뭐, 이게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식스팩이, 이거 가리는 거, 그런 거 없잖아. 다 머리 가리죠. 위험한 곳을 잘 가리게 되거든. 이런 게 굵은 반사거든요. 몸을 구부려서 뭔가를 막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땐 얘가 필요한 거죠. 알았지? 그래서 민마리집 신경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민마리집이 있고 없네. 그럼 얘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서는 속도차로 그냥 선생님이 거기 써놨어요. 쌓여 있습니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데, 자, 우리는 얘를 본다면 요 하나하나의 세포가 무슨 세포라고 써있잖아요. 휴반세포라는 휴반세포. 핵이 없어요. 무핵세포예요. 걔가 말아져 있으면요, 이 안에서는 속도가 하이웨이라고 생각합니다. 쫙 빠져요, 그냥. 그래서 여기를 휴반세포라 하고, 이 휴반세포가 둘러싸여진 뉴런 축삭돌기 내에서는 무슨 전도가 일어나느냐? 요 안에서 여기 봐봐요. 요 빨간 거. 요 부분에서는요, 써놓기만 하세요. 도약전도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점핑. 원래 이 신호가 지나가려면요, 막단백질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나가요.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하이웨이요. 지나가요. 그 다음에 요 마리집과 마리색 빈 공간이 있죠. 여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랑비의 결절. 알았습니까? 이 랑비의 결절에서 다시 전압차를 만드는 행동을 해요. 막단백질이.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휴반세포를 둘러싸여있는 축삭돌기도 샥 지나가고. 그럼 얘는 어때요? 다 고생해야 지나가요. 고생해야 막 흥분이 이동할 수 있어요. 막단백질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휴반세포로 둘러싸여있는 걸 마리집이라고 부르고, 그 마리집 내에 축삭돌기는 도약전도를 한다.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가 훨씬 마리집이 빠르다. 이렇게. 이것도 좀 알아서요. 여기 전달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건 우리 당연히 뉴런이라는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쭉 연결이 되겠지만, 신호가 이동을 하겠지만, 확실히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건 전기적인 전도예요. 전압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뉴런 내에서의 정보의 이동은 전도라고 합시다. 전도 속도, 얘는 어떻고? 빠르다. 얘는 어떻고? 느리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마리지 신경과 민마리지 신경의 특징이고요. 랑비의 결절이란 말은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통로 단백질하고 운반체 단백질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능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는 외우세요. 자, 이 기능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항상 이쪽을 써주는데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반대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반대. 학교에서는 항상 왼쪽을 이제 감각 뉴런으로 잡거든요. 이게 감각 뉴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 뉴런이고요. 이게 운동 뉴런이에요. 자, 지금 제가 뉴런의 종류를 세 종류 써놓은 거예요. 이 중에 감각에도 마리집 뉴런이 있고요. 운동 뉴런에도 마리집 뉴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만 연합 뉴런에만 마리집이 없어요. 알겠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유독 얘만 축삭돌기를 짧게 그려놨잖아요. 뇌 안에서는요, 흥분의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들여요. 왜? 기능이 가깝게 붙어있거든, 서로.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마리집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 뇌나 척수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빨리 신경이 가야 될 거 아니니 그쪽은 마리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집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는 마리집이 있고 여기는 없네를 외우지 마시고, 마리집이 있다 없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긴 뭐냐? 자극이 어디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잖아. 여기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이라는 게 뭐냐? 자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외부 자극이 시작되는 게 여기고 이걸 인간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감각 뉴런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뉴런이 하나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나인 것도 있지만 뭐 2m짜리도 있대요. 신경계 길이가. 알았어요? 저 코끼리는 2m래요. 신경계 길이가. 근데 이것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감각기관이 한두 개입니까? 그 눈에도 눈 시세포가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마다 다 신경계가 분포되어 있으면요.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빨라도 되고 어디는 느려도 되니까 중추신경계 뇌나 아니면 촉수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의 뉴런으로 된 것도 있지만 끊어진 애도 있어요. 두 개, 세 개로 연결돼서 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명심할 건 흥분 전도라는 건 뉴런 하나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전기적 신호입니다. 그럼 뉴런과 뉴런 사이는 무엇으로 갈까요?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자체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쵸? 여기 전류가 갈까요? 뭐 번개칩니까? 제우스야? 어떻게 할까요? 화학물질을 전달해요. 화학물질을. 알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되게 많아요. 신경 전달 물질 이러고 끝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 학교 선생님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건 알려줄 거예요. 아세틸콜린 같은 화학 전달 물질이 가서 여기 끝에서 분비되면 요 앞에 가지돌기 있잖아요. 저기다 자극을 줘요. 그럼 저기서 다시 전기적 신호가 생겨서 전도가 또 일어나고 끝자락에 가면 더 이상 가지 못하잖아요. 다시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그 다음 뉴런에서 또 전도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뉴런 내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건 전도라고 얘기하겠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는 전달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무슨 전도다? 여기는 전기적 전도고요. 뉴런과 뉴런 사이는 화학적 전달이 이 장의 키포인트예요. 알았습니까? 여기를 깊게 파고 들어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게 어디로 간다? 연합뉴런으로 갑니다. 가서 분석을 하겠죠. 야, 지금 벌에 쏘였어. 그럼 운동뉴런에 명령을 내려요. 소리 질러. 아! 그 다음에 눈에 명령을 내줘요. 쳐다봐. 응. 아프지? 이건 여기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발을 들겠죠. 보세요. 여기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런 애가 날라오겠죠. 그다음 벌을 빵 쏩니다. 그럼 붙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중추신경계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뒤에 척수 있죠. 척수. 척수는 뇌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뇌와 척수라고 부르는데 척수도 중추신경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그러니까 목 아래쪽에 무조건 반사가 뭐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구마 찔린 거, 배변, 그 다음에 오줌 마려운 거, 배뇨,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해요? 툭툭 나가는 거, 무릎 반사. 그렇죠. 그럼 아까 니네가 보였던 굵은 반사. 이런 것들이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잖아? 그게 얘예요. 뭐냐? 얘가 생각하기도 전에 얘에 의해서 먼저 일어나는 행동이. 선 좋지.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고, 야, 발바닥에 못을 찔려봐요. 잘 봐요. 못을 찔렸다 상황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후자예요. 먼저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피가 나. 아! 이러지. 자꾸 못이 삐져나온. 그리고 빼는 사람 없다고요. 먼저 반응을 보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럼 이 척수라는 거는 조치를 하게 만들고, 인지를 하는 건 여기죠. 뇌가.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각 뉴런에서 연합 뉴런으로 보내준다. 이게 연합 뉴런에는 척수도 있고, 대뇌도 있고, 중뇌도 있고, 뭐 중간뇌, 그 다음에 뭐 연수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뇌하고 척수가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받아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이 조치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먼저 선조치 하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말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아픔을 느끼면서 손으로 만지게끔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이거죠 다리 이렇게 어깨 쪽 이렇게 다리 그거 발가락이에요 이거 알았죠? 이거 탁 발을 드는 거 이런 것들이 행동이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극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 자극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들죠. 얘가 모여서 이게 딱 중간이잖아, 그지? 얘가 모여서 얘를 만들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중추신경계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다? 연합뉴런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자극의 시작이죠. 끝이죠. 이 둘을 합쳐서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신경계는 이 두 개예요, 다가. 다시 중추신경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고 연합뉴런이고 말초신경계는 감각과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기능에 따른 구분이고요. 감각뉴런은 일단 자극을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돌기가 발달했어요. 돌기가. 알았습니까? 얘는 축삭과 가지가 거의 구분이 없고 가지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받아서 빨리빨리 전달해줘야 되니까. 연합과 운동은요, 뭔 차이냐? 운동이 축삭이 길어요. 그리고 마리집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있으면 이게 감각뉴런이에요. 가운데가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죠. 그럼 감각뉴런에도 마리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각뉴런에도 마리집이 있고요. 운동뉴런에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디에는 있어?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호 전달 경로 자극을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 여기다 자극을 줬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이쯤에다 자극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자극은 일루도 가요. 일루도 가고요. 그럼 이 자극이 여기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전달. 다시요. 여기 있던 자극이 여기로 또 전달이 되겠죠? 잘 보세요. 이거 무슨 돌기예요? 축삭돌기죠. 여기 무슨 돌기 나 있어요, 이쪽에. 그럼 가면 뭐가 돼요? 축가예요. 축가. 알았어요? 축가. 거꾸로 가면 가축됩니다. 알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거꾸로는 못 가요. 알겠죠? 축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갈게 일방적으로 갑니다. 화학적 전달작용이 이게. 알았지? 자, 그래서 전부가 다 이런 얘기인데 밑에 2번 한번 보세요. 개념 확인 문제 2번. 2번은 왼쪽이 감각뉴런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극이 어떻게 가겠어요? A를 통해 B를 통해 C로 갑니다. 그래서 A 앞쪽에 왼쪽에 있는 게 감각기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C 오른쪽에 있는 게 반응기고요. 그래서 1번 감각뉴런은 뭐라고 부른다? 구심성이라고 불러요.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른다고요.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몸의 감각뉴런은 중추신경계로 모이게끔 만드는 게 감각뉴런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원운동 할 때 가운데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향한다. 방향이. 운동뉴런은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에서 밖으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표현이에요, 표현. 몸 안으로 중추신경을 향해 오느냐, 중추신경에서 나가느냐. 알았습니까? 그래서 구심성, 원심성이라고 표현하니까 1번은 A는 구심성이고요. 중추신경을 이루는 뉴런은 비연합뉴런이고요. 중추신경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거, 중추신경계로부터 저 끝까지 전달해준 거, 이거 뭐라고 한다? 원심성 뉴런 C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넘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뒤쪽에 흥분 전도 과정을 배우는데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다고? 흥분 전도. 그럼 이거부터 아셔야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의 역할 중에 특별한 애들을 몇 개 보거든요. 얘들은 알고 시작합시다. 이 막단백질을 우리가 보통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수송단백질이라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물질을 이동시키는 애 같죠? 수송단백질. 실제로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애들이 수용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애들이 지용성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동하는 물질은 무기염류예요, 무조건. 우리가 이동하는 애들은 무기염류고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이에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 양이온들의 움직임을 왜 주시해야 되느냐? 걔들이 움직여서 이 뉴런 내에 전압이 결정이 돼요. 전위라고 하는데, 그럼 봐, 수송단백질은 통로단백질하고요, 운반체 단백질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안 해줘도 통로단백질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이제 막단백질 얘기를 막 쓸 때, 저거 통로단백질이구나. 금방 알아요. 운반체 단백질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알 거면 이 두 개만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통로는 말 그대로 통로겠죠.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겠죠. 그래서 여기는 확산으로 이동해요. 이온들이 확산으로. 알았습니까? 운반체는 아니에요. 여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강제로 빼낼 거라고. 그럼 뭐가 필요하지? ATP가 필요해요. 능동수송이에요. 니네 아까 능동수송 뭐 배웠냐? 그렇죠. 선택적 투과에서 배웠잖아. 아미노산 포도산. 그거랑 똑같다고. ATP 쓴다니까. 이 ATP 쓴다? 그럼 내 말 들어봐. 니네 아까 기초대사를 배웠잖아. 아무것도 않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사람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얘는요,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계속 ATP를 써서 내부, 뉴런 내부에 있는 양이온 중에 일부를 계속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거죠. 외부 자극의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래서 기초 대사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멈추죠?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멈추면 나중에 이거를 지 머리대로 공부하다가 운반체 단백질 자체를 멈출 수 있는 애라고 착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 책에 안 써 있잖아,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공부해갖고 이상한 괴리적인 사고를 갖고 오는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뉴런 내에 전기적 준위를 만들 건데 요것만 하고 끝낼게. 잘 봐라 얘들아. 이건 이제 참고사항이니까 봐. 자, 요것만 구분해 줄게. 잘 봐. 이게 헷갈려서 하는 거야 니들이. 이게 지표야, 지표. 얘들아, 지표인데 여기 물질이 있어. 이렇게 물질이 M이라는 질량을 갖는 놈. 그럼 여기에 뭐가 작용하냐? 전기력이 작용할 거 아니겠냐? 전기력이? 전기력이야. 미치겠다. 중력이 작용하겠지. 중력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장이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중력장에 있단 말이야. 니들이 물리를 과학을 했다 그러면 이거 한다고. 보통 얘를 끌어올리잖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걸 뭐를 했다고 하냐면 일을 했다고 얘기해. 일을 저까지 끌어올리면 힘들잖아. 그지? 그럼 봐. 보통 여기까지 가면 무슨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중력장이야. 근데 우리가 전기장으로 쓱 넘어오잖아. 질량이 기본 단위가 아니야. 전하량이 기본 단위지. 그리고 얘들은 전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존재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거든. 이렇게 땅 같은 애, 지표 같은 애가 누구냐면 얘야. 마이너스.
그리고 얘들은 질량이 기본 단위가 안 늘어겠잖아. 플러스 Q라는 점전화가 기본 단위거든.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당겨줄 거 아니야. 이게 전기력이야 얘들아. 근데 얘를 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전기장인데 얘를 끌어올리지. 얘처럼 일을 할 거 아니냐. 일을 플러스 Q를 막 끌어올리려면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게 전압이야. 전압. 얘를 끌어올리는 게. 그래서 얘 전압의 단위가 주울 퍼 쿨롱이야. 보면 1쿨롱도 몇 주울의 일을 할 수 있는, 좀 복잡해 단위가. 근데 니들이 중요한 건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얘가 뭐가 생기냐고. 위치 에너지가 생기지. 근데 이거는 중력장의 위치 에너지잖아. 그럼 얘는 누구의 위치 에너지야? 전기장의 위치 에너지잖아. 그래서 전위라고 불러요. 얘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 거고, 이게 위쪽은 플러스야. 플러스. 알았니? 그러니까 플러스는 전위가 어떻다? 높다라고 얘기한다고. 마이너스는 전위가 낮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하의 움직임을 전류라고 그래. 알았어? 전류.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그 암페어라고 부르고 I 값이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 과정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여기가 되게 어려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알겠니? 그럼 전위가 낮다? 전위가 높다?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른다? 근데 그걸 인간이,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드냐고. 이온들을, 양이온들을 이동시켜서 만든다는 얘기야. 이온들을 이동시켜서. 그걸 담당하는 막단백질 이온들이 이 두 개다. 이것들의 경로를 통해서 흥분의 전도를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차근차근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줄 거니까 의문이 생기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 알았니? 이상한 괴리 개념을 갖고 오지 말고. 알았죠? 고생 많았습니다.